네, 지금 아내와 이제 장모님과 거의 한 2년 넘게 왕래가 없는 상황에서 저 혼자 이제 아이들을 데리고 거의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이제 처갓댁에 이제 같이 가곤 해요. 아내 없이 그냥. 네, 네네. 장모님이나 이제 장인어른께서도 이제 딸과 교류를 좀 하고 싶다. 아, 먼저 손 내미셨구나. 네, 그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아, 그래서 신청을. 네, 일단 저는 당사자 얘기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지금 어떻게 된 건가요? 제가 이제 육아휴직을 한 3년 반 정도 했고 네. 이제 복직을 앞둔 상황이었는데 네. 아이들이 이제 그 당시에는 5살, 3살로 해서 많이 어리고 해서 네네. 이제 루틴한 거는 이제 하원도우미 쓰고 어린이집 가긴 하지만 아이들이 자주 아프고 네네. 어린이집 못 가는 상황이 생길 거라 생각이 들어서 네네. 친정 부모님 댁으로 이사를 네. 왔는데 아기가 좀 자주 아프다 보니까 많이 짜증을 내셨어요, 저한테. 왜 이렇게 네. 애가 자주 아프냐고. 너무 힘든 상황에서 엄마가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많이 서운하더라고요. 아, 그렇지. 그럴 수 있지. 그런 상황이었는데 한 사건이 생겼던 게 아이가 이제 고열이 나서 새벽 2시까지 이제 응급실에서 같이 있었어요. 네. 근데 저는 다음 날에 출근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고 남편도 출근해야 되고 그래서 당시 엄마한테 이제 부탁을 드리니까 엄마가 오늘 같은 상황은 가겠는데 앞으로 이런 상황이 생기면 다른 사람이 찾으라고. 어머. 아, 그렇게 선언을 해버렸어? 그래서 저는 그 말에 너무 무너져서 그냥 오지 마시라고 했어요. 그냥. 그리고 애기를 그냥 어린이집에 보냈어요. 근데 제일 미안한 일이었고 아기한테. 아유, 아픈데도 보냈구나. 네. 아유. 너무 이해된다. 그래서 그 사건 이후로 네, 엄마랑은 이제 더 이상 연락을 안 드리게 됐고 그렇게 2년. 네, 네네. 그렇게 해서 2년이 지났습니다. 일단은 아이가 7살, 5살이고 네. 복직을 하셨고 그리고 그 시점이 참 어려운 시점이긴 했네요. 그 사이 엄마가 그럼 산후조리도 안 해줬어요? 산후조리는 해주셨긴 했어요. 그래요? 네, 산후조리 그 해줬고. 당시에는 엄마가 직접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셔서 집으로 들어오라고 네. 말씀하셔서 네네. 갔는데 이제 제가 기대했던 거는 이제 밤중 수유도 하고 네네. 밤에 거의 잠을 못 자니까 그렇죠. 적어도 아침 7시에서 12시까지는 좀 제가 자는 시간이 확보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네. 그거는 안 되고 왜요? 요가 가셔야 돼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섭섭하겠지만 보세요. 엄마가 뭘 안 한 건 아닌 것 같아. 애를 안 봐주신 건 아닌 것 같은데 어머니가 보니까 말로 복을 날리는 분 같아요. 그래서 보니까 산후조리도 뭐 충분하진 않아도 이제 한 것 같고 어떻게 보면 남들이 보잖아요. 좀 조금 심하다. 좀 심한 거 아니야? 아니 엄마도 엄마 인생이 있고 그렇다고 안 봐준 것도 아니잖아. 근데 뭘 그렇게 예민하게 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나에게는 이게 크게 다가올까요? 사실 어렸을 때부터 엄마가 이제 자기 중심적으로 이제 하시니까 네. 저희가 못 받았던 사랑이 좀 있었어서 그 사랑을 손주한테는 좀 주시지 않을까라는 좀 기대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엄마가 어떤 점에서 이기적이었어요? 엄마도 맞벌이 하셨었거든요. 그래서 뭐 주말에 어머니도 많이 피곤하시니까 이제 잘 못 일어나시고 아침에 이제 그러면 이제 저하고 이제 오빠는 이제 밥을 못 먹고 어려가지고 뭐 이제 밥을 챙길 수 있는 나이는 아직 못 되는데 이제 밥을 안 해줬어. 엄청 쌓였네. 저는 그 당시에는 엄마가 피곤하니까 또 그리고 엄마 성격상 또 그러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제가 육아를 하다 보니까 피곤하더라도 아기가 배고프면 눈이 떠지더라고요. 뭔지 알 것 같아. 네, 그래서 저는 육아를 하면서 엄마는 왜 그렇지? 엄마에 대해서 더 이해가 안 가게 되더라고요. 이 엄마는 왜 내가 엄마로 살 때하고 이렇게 다른 엄마였나? 네. 이런 것들이 막 과거부터 현재까지가 막 오버랩이 되면서 가슴이 완전히 꽉 닫힌 상황이 된 거네요. 네.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이게 뭐냐면 상처의 오류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 상처의 오류요? 상처의 오류. 내가 상처받았다고 생각하지만 엄밀히 가만 생각해서 객관적으로 살펴보잖아요. 그 상처는 내 해석이에요. 내가 상처받았다고 내가 그 상황을 해석하는 거죠. 이 친정엄마가 안 도와주는 것도 아니고 애를 막 키우고 막 때리고 이런 것도 아니고 생각해보면 여느 엄마들이 하는 실수 정도 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나에게 어마어마한 상처를 준 자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건 아닌가. 어린 시절도 생각해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점점 크면서 더 그런 것 같아. 심지어 내가 가장 어렵다는 그 육아의 순간에 내가 복직해야 되는 순간에. 근데 생각해보세요. 그녀도 그녀의 삶이 있을 텐데 그 당신의 삶을 충분히 나에게 더 주지 못한 것이 당신에게는 굉장히 이기적인 부분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건 아니에요. 그거는 오히려 그냥 안 해줄 수 있는 거예요. 원래 안 해줄 수 있는 거지만 해주니까 땡큐인 거거든요. 상처받을 수 있으나 본인의 그 상처라고 하는 것이 내 세계 속에 너무 반복되면서 나를 강화하는 건 아닌가. 그렇지. 그럴 수도 전 그런 생각이 자주 들어요. 한 가지는 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일을 엄마하고 직접 얘기한 적이 있는가? 엄마한테 엄마 나 섭섭했어. 나 엄마가 그 이런 얘기했을 때는 완전히 내 마음에 비수가 꽂히더라. 엄마 왜 나한테 그런 얘기했어? 혹시 얘기해 보신 적 있으세요? 사실 그 응급실 사건 전에 아기가 이제 계속 자주 아프니까 엄마가 이제 왜 이렇게 너희 애들은 왜 이렇게 자주 아프냐고 이제 막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엄마한테 비수 꽂히는 말을 좀 드렸거든요. 어떤? 엄마 같이 이제 자기 중심적인 사람은 그냥 아기를 낳으면 안 됐다고. 그냥 본인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 근데 왜 아기를 낳아가지고 나 같은 피해자를 만들게 했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러니까 엄마는 그 말씀에 이제 상처를 받으셔가지고 너는 이제 부모한테 하서는 안 되는 말을 했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래서 엄마가 그날 이제 응급실 사건 때도 그냥 안 오시겠다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두 분이 만만치 않네요. 만만치 않아요. 정말 모녀가 동가네요. 동가. 비슷한 것 같아. 제가 볼 때는 서로 아주 독화살을 서로에게 있는 대로 날리는 모녀예요. 너무 상처다. 그리고 그 사이에서 가장 그 화살을 많이 맞는 남편이 있는 거고요. 그죠? 제일 안 됐다. 진짜 너무 힘들다. 마음이 막 저는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요. 뭘 원해요? 그래, 솔직히 얘기해봐. 뭘 원하는 거예요? 다 내려놓고 싶은 마음이에요. 막 해결하고 싶지 않고 다 내려놓는다는 건 어떤 걸 그냥 의미하는 이제 거예요? 이렇게 정리하고 싶어요. 그냥 엄마를 안 만나고 이 싶다고? 상태로 네. 엄마 안 만나고 싶다고? 네. 강력한데. 화해가 아니라? 괜히. 그 엄마들이 지금 아니 왜 그걸 안 만나고 해결을 하고 가야지 왜 이런 말씀이신데 아니, 그렇게 결정할 수 있습니다. 전 충분히 그렇다고 생각해요. 저는 혈연이 천륜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가족도 엄밀히 말하면 각자 타인들의 집합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강박적으로 무조건 가족은 잘 지내야 된다 이런 생각은 없습니다. 그러나 한 번은 대면을 해야 된다. 이걸 영어에서는 confrontation이라고 맞아요. 불러요. 나중에 이거는 후회하잖아. 1대1로 서로 간에 진짜 내가 이런 얘기는 꼭 해야 되겠고 이런 얘기 꼭 들어야 되겠고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를테면 노력은 해야지. 시도는 해봐야죠. 시도까지 했어. 근데 안 돼. 그러면 딱 정리하세요. 전 그거 뭐 이상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기 어머니 오셨습니다. 오셨어. 저희가 일부러 오시게 했어요. 어머, 어머니 지금부터 모실 겁니다. 따님 너무 놀란다. 화해 안 해도 돼요. 그러나 미안한 건 서로 미안하다고 얘기하자. 그리고 마음의 무게는 좀 덜자. 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어머니 모시죠. 어머, 2년 만에 뵙는 거야? 어디 계셔? 어머, 세상에.
아, 엄마는 왜 울어요? 2년 만에 뵀어. 그러네요, 마음이. 근데 어머니 그때 따님이 복직을 하는 그 과정에 어려움이 또 좀 있으셨다고 제가 들었는데 어떤 일이 있었던 건가요? 2년 전 7월에 복직을 했어요. 네. 하고 그 다음 주부터 하나나 둘을 계속 봐줬어요. 네. 8월 첫째 주는 어린이집에 휴가였어요. 사위는 큰 놈 데리고 본가에 가고 귀요미는 작은 놈 데리고 우리 집에 와 있어서 5일간 있다가 또 갔어요. 따님이 겸이에요? 귀요미예요. 애칭이구나. 애칭. 귀요미? 네, 어머. 집에서 부리는 애칭. 아, 네네네. 네. 뭐야 사람. 뭐야? 귀요미, 애칭은 애칭도 귀요미인데 2년을 안 봤어? 아, 네. 그래서 네. 그래서 9월 달 되니까 나도 엄청 힘들었어요. 아, 그때만 해도 내가 힘드는 이유가 무릎에 관절이 연골이 없어서 네네. 거의 2년을 절면 다녔어요. 쩔룩쩔룩. 아, 혹시 뭐 인공관절 수술 같은 걸 하신 건가요? 아, 쩔룩쩔룩 저는 거는 그냥 저는 게 아니에요. 아파서 저는 거예요. 네. 아파서 안 아프게 하려고 하는 게 저는 건데. 네네. 근데 그거는 다리 그걸 몰라주더라고요. 아, 진짜 아프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둘째 주 수요일 날도 안과 질환이라고 동원을 시키지 말라 그러더라고요. 결막염 같은. 네네. 누가 봐야 되노? 이렇게 하길래 엄마 힘들다. 엄마 힘들다. 엄마 힘들다 이랬어. 막 엄마는 어릴 때부터 지가 힘들었다 하면 먼저 막 뭐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너무 힘드니까 내가 더 이상 뭐 이 소리 듣기 싫다. 근데 끊겠다 하고 끊었어요 그냥. 그때 이후로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제가 두 분을 검사를 좀 했잖아요. 우리 어머니하고 우리 딸은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 제가 보여드릴게요. 우리 따님은 사실 이 사회적 민감도라고 하는 게 뭐냐면 다른 사람의 시선을 신경 쓰는 거.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근데 어머니는 시선은 안중에도 없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별로 관심 없고 나에게 좀 관심이 있는 편이에요. 근데 이게 뭘 의미하냐면 따님이 볼 때는 우리 엄마는 자기만 생각하는 사람인 것처럼 느끼고 따님 입장에서 또 한 가지는 뭐냐? 내 시어머니는 나를 어떻게 볼까? 내 남편은 나를 어떻게 볼까? 애 봐달라고 하는데 기꺼이 봐주는 저쪽 엄마하고 다르게 내 엄마가 이렇게 반응하는 것에 대해서 난 정말 자존심도 너무 상해. 자존심 엄청 강한 여인이거든요. 이런 상황에 내 엄마가 내 엄마인 게 너무 싫은 거죠. 문장 완성 검사라는 걸 진행을 했어요. 요거는 문장의 앞부분을 주고 뒤에는 여러분이 채워나가는 방식이에요. 이 엄마는 이 엄마가 가지고 있는 능력에서 제가 볼 땐 최선을 다한 거예요. 그게 내 충분히 족하지 않았더라도. 그러니 그건 인정하자. 우리가 지금 2년 동안의 공백이 있었던 건 가장 힘든 순간에 우리가 서로를 돌보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 얘기는 서로 해야 될 것 같아. 내가 이런 말 했던 건 미안하다. 그때 그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고 그런 얘기 했던 건 미안하다라고 그 사과만큼은 좀 합시다. 기엄아, 내가 그날 엄마 힘들어 갈 때는 어머니는 내가 정말 힘드니까 이번 주 한 주만이라도 혹시 사부인한테 좀 부탁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그 말도 꺼내기 전에 니 막 화를 냈단 말이야. 안녕 사돈한테 부탁드리면 안 될까 싶은 그 말을 하려고 했는데 니 그 말도 못하게만 했었어. 어머니 사과. 어머니. 사과를 하셔야 사과를 딸 입장에서 그랬다고 생각하는데 그때 난 내가 그 말이 섭섭했고 내가 사과를 하고 싶은 거는 응급시에 애들 봐줄 사람 구해라 했는 것만은 그때 내가 그거 보내는 건 내가 잘못하고 미안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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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확하게 해주셔.
엄마가 그 부분에 대해 사과를 하셨는데 사과 받으시겠어요? 오케이. 네. 사실 엄마가 막 사과하시는 성격이 아니시고 그래서 의외라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이런 경험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용기 내서 사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케이. 자, 이제 따님도 어머니께 사과를 드려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엄마가 계속 힘들게 육아 도와주시는 거에 대해서 생각 못하고 너무 당연하게 생각해서 죄송해요. 엄마한테 해서는 안 되는 그런 막말해가지고 너무 죄송해요. 네. 어머니 사과 받으시겠어요? 사과해줘서 고마워. 엄마도 너 사과 받아줬고 너도 나 사과 받아줬으니까 우리 앞으로 잘 지낼 수 있는 방법을 좀 가르쳐줬어요. 아유, 어머님은 그냥 잘 지내고 네. 싶으셔서. 아유, 너무 좋습니다. 아유. 저는 두 분을 보면서 아유, 이 고집불통 두 모녀를 어떻게 하면 좋나. 그러니까. 오늘 저는 이 집이 원칙을 하나 세워야 될 것 같아요. 설명하자. 진짜. 내 사정을 설명하자. 너무 설명 안 그게 하셔. 대화예요. 그리고 지금 아이들이 7살, 5살이잖아요. 어머니 지금 아이들 언제까지 좀 함께 해주실 건가요? 원한다면 언제든지. 원하면 언제든지. 언제든지. 아니, 갑자기. 무릎이 나으셔가지고 지금. 네네네. 네, 1년 됐는데 많이 괜찮아졌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는가? 어느 시점에, 그러니까 일주일 중에 무슨 요일은 우리가 함께 한다라고 좀 정하셔야 돼요. 그래야 이런 어려움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님들 아기 봐주실 때 그 돌봄비 같은 거 들으시나요? 들으셨나요? 그때 안 들었어요. 안 들였어요? 좀 드려야지. 근데 드려야 돼요. 적어도 돼요. 10만 원이라도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맞아. 10만 원 내는 집은 나중에 100만 원도 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당연히 받아야 될 부분인 겁니다.